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벌써 어느새 보니까 아침이 또 다가왔어요. 새벽 아침 공 6시 되면은 일단 자동으로 이제 딱 여러분들 이제 알림 설정해 놓은 사람들은 제 영상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춥죠? 이불 밖에 나오기가 참 싫을 겁니다. 아침부터 출근하려고 좀 분주히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몸을 활짝 펴고 가슴을 펴고 체조도 하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추운 이 겨울을 또 보내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거의 한 2년 됐는데 방송을 1월 15일 날이니까 했더라고.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추운 겨울부터 시작한 거야. 그때 또 목도 안 좋았어. 목소리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았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참 천혜장 또 독한 놈이다 생각이 듭니다. 독한 놈이야. 응? 근데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듣는 분은 더 독하신 분입니다. 그 끈기와 열정이 제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끈기와 열정. 응? 천혜장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당히 많은 걸 배우고 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아침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행복할 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가 더욱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비우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는 느끼는 기쁨과 그 바른 길을 갈 때는 느끼는 그 평안, 바로 그 기쁨인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그 기쁨과 평안 속으로 걸어가면은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하는 겁니다. 지금을 마지막처럼. 어떻습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보자. 상당히 뭔가 좀 느끼는 게 없나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떠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이 떠들고, 비록 제가 퀄리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퀄리티 있게 편집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입으로는 열심히 떠들어 낼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자꾸 듣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게 쌓이고 쌓일 거예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자 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똑똑하고 머리 천재라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잘해야 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보면은 주식 투자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못해요. 그냥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그 7일날 보니까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그 대전에서 최고 영예인 기술대상을 받았답니다. 기술대상. 기술대상이면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반도체, 기계, 바이오 등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온 혁신 기술을 선정한 거예요. 이 혁신 기술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은 세계 최초로 14나노 그 공정에 기반으로 한 D램 그 메모리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D1A인데 D1A 이게 14나노 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 같아요. D1A 영어로 D1A인데
이거는 그 멀티 극자외선 그 기반의 패터닝 기술과 그 새로운 셀 트랜지스터 및 커패시터 소자로 구현한 초고속 고용량 D램이야, D램. 초고속 고용량 D램이다. 그래서 삼성은 그 D1A 개발 과정에서 14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이끌어갈 국가 산업 재선권에 이제 기여를 한 겁니다. 이래서 D1A 양산을 위해서 평택 사업장에 10나노 4세대 D램 양산 라인도 이제 새로 이제 건설을 했죠. 이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어. 수천 명의 일자리. 소재, 부품, 장비 등 국내 협력사 성장도 이제 견인을 하는 거죠. 이렇듯 이주영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그 D램 개발 실장, 이 실장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은 참여한 모든 엔지니어가 함께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1등 D램 전통을 이어갈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이날 보니까 홍영기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파운드리 Y 팀장도 그 수율 개선 팀장도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네. 동탑 산업훈장. 그 홍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그 억화소 이미지 센서 양산에 성공을 해가지고 5나노 시스템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기쁜 소식이고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대외적인 소식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파운드리 1등 기업은 TSMC인데 이 TSMC하고 미국의 그 반도체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의 그 미국 애리조나주죠. 신공장 그 장비 반입식에 그 참석한 애플과 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제 TSMC 칩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K 반도체 업계에는 결국은 뭐냐 비상등이 켜졌다. 비상등. 비상등이 켜졌다. 참 언론들이 참 재밌게 글 잘 쓰네요. 특히 TSMC가 해외 공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4나노미터죠. 그 이하로 이제 첨단 반도체 칩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초미세 공정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려던 우리 삼성전자의 셈법도 뭔가 복잡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SMC가 6일날 개최한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 팹이죠. 1차 장비 입고 행사에서 TSMC 모리스 창 창업자랑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팀 쿡, 애플 그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리사스 AMD CEO 등 TSMC의 주 고객사인 그 팹립스 업체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했네요. 약 12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은 오는 2023년 말부터 초미세 공장으로 분류되는 4나노 공정 제품을 월 2만 장 정도 규모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TSMC는 약 400억 달러를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애리조나 2공장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26년부터 이제 가동 계획인 이 공장에선 TSMC가 양산을 앞둔 3나노 공정 기반 칩이 제조될 예정인데 이 두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연간 생산량만 웨이퍼 기준 60만 장 수준의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TSMC 5나노 이하의 생산 거점을 해외에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서 팹리스 종주국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묶어둘 수 있게 되는데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첫 고객도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반도체 이제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초미세 공정 주도권을 두고 TSMC하고 격차를 벌이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양산한 기술력과 현재 주력 공정인 4, 5나노 그 수율 개선 등에 기반을 해서 TSMC에서 이탈한 대형 고객사들을 끌어오려던 계획에 뭔가 좀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당초에 삼성은 TSMC에 뒤져 있는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좁힌다. 그런 구상이었죠. 삼성은 3나노 이하의 차세대 공정은 국내 공장에서 양산하고요. 2024년 가동되는 미국의 테일러시죠. 제2파운드리 공장에서는 5나노급 공정을 도입하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향후 20년간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AMD 외에도 뭐 퀄컴, 구글, 인텔,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주요 팹립스 대부분이 미국에 거점을 둔 만큼 중장기적으로 미국 공장에서 3나노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은 고객사 발주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 확보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 이하의 기술력에서 한 발 앞섰지만은 결국은 대형 고객사 확보 여부가 점유율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최대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TSMC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말 그대로 또 삼성도 열심히 하면 돼요. 너무 쫄 것도 없어, 두릴 것도 없고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TSMC 회장인가 봅니다. 회장하고 바이든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또 재미있게 한번 들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삼성생명법이죠. 삼성생명법.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자사주로 매입해서 자사주로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어. 아주 골 때립니다.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해라.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네요. 이용우. 7일날 보니까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그 해당 상장 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그 현행법에 보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그 규정에 재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그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당 특정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이제 추가함으로써 그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방지하고자 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을 해서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 주주로부터 그 매입한 자기 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그런 단서 규정을 다른 거예요. 이번 아주 센스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삼성생명법이 특정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이미 마련했지만은 혹시 모를 그런 시장 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싸그리 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소각해버린 거지. 이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야. 또 지난 2012년 12월 삼성 그 미래전략실에서 그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 G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검토된 방안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에 주식시장과 소액 주주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튼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과연 삼성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뭐 떠나서 삼성전자가 좀 사가지고 좀 소각 좀 했으면 좋겠어. 자사주 소각, 애플처럼.
그래야지 주가가 좀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않겠나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향후 한번 봅시다. 법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해 한국의 협력사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 강화다, 이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한 후에 강조해온 상생이라는 걸 강조해요. 상생의 그 실현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아주 재밌네요. 삼성전자의 그 2022년 협력회사 리스트를 보면은 올해 협력회사는 총 103곳이라네요. 103곳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5개 기업이 새롭게 이제 편입이 됐고, 12곳이 제외되면서 총 3곳이 증가했다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주요 협력회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건전한 기업 생태계랑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인데, 현재 그 700여 개 달하는 1차 협력 회사 중에 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면은 대외 공개에 동의한 기업이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협력 그 회사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협력회사 103곳 중 본사 기준 한국 기업은 총 49곳이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15곳 중 13곳이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외된 한국 기업 3곳을 감안해도 올해 총 10곳이 더 늘어난 셈인데, 전체 협력회사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47.6%로 지난해 39%보다도 8.6% 늘었네요.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이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세메스를 비롯해가지고 한솔그룹 계열로 영상 제품용 부품을 만드는 한솔테크닉, 그 폴더블 폰 힌지 공급업체인 KH바텍, 그리고 반도체용 인쇄 회로기판 공급업체는 심텍 등이 국내 기업 중 새롭게 명단에 올랐네요. 그리고 한국 기업에는 전기 부품 공급업체인 청두 쉬강 테크놀로지, 광학기기 업체인 닝보 써니 오프테크 등도 중국 기업 2곳이 추가됐다. 그래서 올해 명단에서 제외된 업체 중에서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죠. BOE가 눈에 띄네요. 제외됐네. BOE는 올해 삼성전자의 광고 관련 로열티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삼성전자 TV 패널 물량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패널 협력사로 알려져 있지만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협력사 명단에 국내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그 유 회장의 상생 생태계 강화 의지와 그 맞닿아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 회장은 취임 이후로 첫 공식 행보로 광주 소재 협력사를 찾는 등 상생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임사를 대신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 보니까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생의 그 협력 실천을 당부도 했고, 실력만 뒷받침되면은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우선시해서 국내 공급망을 탄탄히 조정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회장의 이 같은 의지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삼성전자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협력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자재 단가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제조 혁신 기술하고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스마트 공장 그런 구축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상생 경영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은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삼성의 그 경영의 한 중요한 축으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산업 생태계 전체에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중소기업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면서 그런 성장하는 미래 동행 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 동행. 아주 좋은 단어 같습니다. 이 동행 중요해요.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로서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상장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 이 지표를 보면은 지난해 1, 4분기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 아주 중요한데, FN 가이드에 보니까 올 3, 4분기 기준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은 7조 3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이 현금 흐름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2021년 1, 4분기부터 4개 분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105조 8천억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감소 추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3, 4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2조 1천억으로 집계됐다네요. 이미 각 상장사들의 그 자본적인 지출이 영업 현금 흐름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투자 비용이 현금 지출 및 매출, 이익 등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해서 이 비용 부담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잉여 현금 흐름도 좋은 것 같아요. 삼성 아니면 힘들다, 내가 봐도. 하여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삼성의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아주 막 여러분들 귀에 막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어제 또 보니까 그 위믹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위믹스 상장 뭐 폐지됐다, 법원에서 나왔던데,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위믹스 관련된 기업이 위메이드잖아요. 위메이드 관련된 또 종목들, 그 주가가 또 하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지고 있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힘내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